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박중희입니다. 이 중이란 이름이 거듭중자에 빛날 자, 다시 빛나다, 릴라이트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이름대로 뭔가 살아가는 걸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학원 강사 일도 하고, 또 자유자재 학원이라는 학원을 만들어서 계속 오랫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는 여기 이제 가르치는 일들로 겸임교수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지수능 교육이라는 데서 전문 경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학문적으로는 인공지능을 이제 주로 연구를 했고, 실제 전공은 인지과학입니다. 인지과학 중에서도 인지공학을 전문을 했는데 UX 디자인 자체를 주로 연구를 했었고요. 그 와중에 통계학 공부를 주로 연구를 해서 통계 분석이라든지 이 분야로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저희가 교육학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과목별 전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산업은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과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없던 거였거든요. 사실 이 공교육에 관련된 걸 정말 많이 배워요, 모두가. 그런데 사교육 분야를 배우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사교육을 정의하기도 어려운 것이, 예를 들면 교육 태블릿을 만드는 회사는 그 교육 자료만 만들었는데 교육회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교육회라고 할 수 없을까요? 뭐 문구류를 만들면 교육 상품을 만드는 곳은 교육회사인가요? 사실 이 시대가 되면서 정의하기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 상황에 따라 사교육으로 분리되기도 하고 그냥 일반 업체로 분리되기도 해요. 그래서 교육 서비스에서 산업으로 만들어질 때 중요한 것은 사실 제조까지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이라고 하면 서비스업과 제조가 플러스된 경우가 많은데, 교육 산업은 교육에 관련된 모든 교육 서비스와 그 제조에 관련된 모든 게 결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학도 배우고 뭐 배움학도 익히고 그 다음에 기본적 교사의 교직도 다 익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사교육 분야도 확실하게 연구를 해서 알아야 되고요. 이런 걸 통해서 그 교육산업 전반에 대한 어떤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은 저희 그 교육산업 전공에서는 사실 석사과정만 해서 끝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박사까지도 연동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서 만들어진 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양석 교수님께서 이 과에 대한 전공 부분을 굉장히 배심을 키우기 위해서 배움학부터 교육에 대한 근거를 많이 가르치시고 계신데, 그 이후에는 뇌과학을 전공한 박사라든지 인지과학 전공 박사라든지 교육학 전공 박사들을 모아서 뇌과학부터 인지과학 또 그다음에 교육학을 한꺼번에 가르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는 그 전공들이 어디에 쓸지 알 수 없으나 지금만 봐도 뭐 AI가 전 세상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산업 전공이 많은 걸 준비해야 되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건, 알 수 없었던 것을 준비하는 과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육산업 전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 연구하는 사람, 세상에 바뀔 것, 우리가 보지 못한 것까지 연구하는 교육의 전방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전공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첫 번째 오면 좋겠는 분들이 학원 원장님들이에요. 왜냐면 학원 경영하는 것은 그 살아있는 종합예술이거든요. 매일같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르치는 일, 운영하는 일, 세무, 법적인 요소, 뭐 사실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교육산업 전공에 오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교육산업 전공은 교육 경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가로서 양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시면 정말 좋겠고, 그리고 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뭐 최고의 경영과정 등 여러 가지 배우러 다니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신의 지식과 스킬을 올릴 수 있지만 자신의 어떤 스펙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제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데 그것을 전문가 학위를 받지 아니하면 많이 배웠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진짜 전문가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과정에서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게 학원 원장님들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 종사자 직원분들을 이제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회사라는 일이 어떤 그 전체 바운더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 부품이고 좋게 얘기하면 한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능력이 점점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10년만 일하면 그 사람이 거기 나와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교육산업 전공에서 어떤 분야, 자기 일하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하고 그걸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산업 전공에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대학원에 공부할 때 어떤 전공을 할 것이냐. 그런데 대부분 대학원 전공 선택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정하냐면, 자기가 역사를 공부했으면 역사교육학과를 가든지, 혹은 뭐 수학을 공부했으면 수학을 가든지 이렇게 자동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학원이라는 것은 사실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를 해서 그 연구로 전문성을 인정받는 곳인데, 소위 그 대학원은 엄밀히 말하면 학과보단 전공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전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게 되는데, 그 공부를 할 때 가장 좋은 전공이 교육산업 전공입니다. 게다가 저희는 이 석사학위 과정에 이어서 박사까지 연동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좀 갖고 있어요. 통합과정은 아니지만 연동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석사, 박사까지 해서 확실히 마무리하고자 할 때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일도 바쁘고 삶도 너무 바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을 건데, 그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꾸고 싶은 사람들, 교육 산업으로 또 교육 분야로서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분들이 오신다면 관심을 갖고 함께 움직이면서 그 삶을, 우리의 삶을 좀 바꿀 수 있고, 몇 년 지나서 자신을 돌아볼 때 이 교육 분야의 전문가로 우뚝 서 있는 모습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으니, 그런 분들이 오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기가 모집대가 시작됐잖아요. 저희 그 교육산업 전공 교수님들이 굉장히 기대감이 커요. 왜냐하면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교육 산업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속 모여서 함께 동문이 되고, 그리고 이런 한 사람들이 함께 서로의 인프라가 된다면 아마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육적 삶의 인프라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